안녕하세요. 1등급으로 가는 통합과학 고임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짧고 간결하게 굵게 메시지만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통합과학 대치동에서요. 통합과학을 위주로 전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탐구 과목은 강의하지 않고 대치동학에서 학생들의 1학년 학생들의 통합과학 내신만 쭉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대부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특목 자사고 학생들, 그다음에 경기여고, 희문고 학생들과 수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통합과학 전문 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이제 원과목을 먼저 선행을 하면 통합과학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통합과학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그 내신 대비 특징이 있어요. 일단 여기 1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목차를 다 실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합과학은 총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하나의 대단원 안에 물화생지 내용들이 골고루 7, 8개의 소단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식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물화생지가 막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면 스토리식으로 되게 흥미롭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대단원 1단원을 보시면 1단원이 이제 빅뱅 우주론, 지구과학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우주에서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배우면서 별에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탄소, 수소, 질소 같은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학으로 넘어가요. 주기율표를 통해서 그렇게 생성된 원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그 원소 간의 화학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같은 화학 결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소와 원소가 결합을 하면 물질이 되겠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또 생명과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쭉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의 물질들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한 그런 신소재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물리로 이제 대단원 1단원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오 스토리 타면서 재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조각조각 다 나눠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데요. 보통 이제 적게는 2분, 많게는 4분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 섞여 있는 이 단원들을 다 조각조각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진도를 나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뭐 스토리는커녕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물리 조금, 화학 조금, 생물 조금, 지학 조금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비하기 까다롭고 귀찮다. 이런 과목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등급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물화생지 각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리원, 화학원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통합과학 교과서를 보면 내용이 너무 없어요. 뭐 화학에서 한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 통합과학 교과서에는 한 페이지 혹은 뭐 몇 줄로 간략하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 보충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내신 대비를 할 때 친구들한테 실제로 나눠주는 직보 자료거든요. 우리 학교 선생님 필기 노트라고 해서 수강생들한테 이제 필기를 다 받아가지고 교과서에 없는 필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눠주는 직보 자료를 제가 예시로 갖고 왔어요. 얼마나 보충 설명을 많이 하시는지.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까만 글씨만 교과서 본문이고요. 그림, 요거 하나만 교과서 그림이고 나머지 그림들은 다 제가 따서 넣은 선생님의 보충 설명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화생지를 다 조각조각 따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마다 와서 계속 전공 지식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대비하기가 까다롭다, 귀찮다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교과서만 보면 되게 쉬운데 의외로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고 제가 가르쳐 보면 알잖아요.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 보면 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냥 물리 쭉 배우고 생물 쭉 배우는 것보다 굉장히 자료를 만들기에
좀 어렵다. 그리고 학교별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전공 과목의 선생님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단원도 많이 달라요. 막 단원을 빼시는 선생님도 있고 구석구석 다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학교별로 배우는 내용의 차이가 커서 그냥 기존에 이제 시중에 있는 뭐 완자나 오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참고서만으로는 완벽하게 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원과목 심화를 설명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를 찾아서 풀어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사실 혼자서 그걸 찾아서 풀어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그런 갭을 메꾸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다. 아이들이 의외로 등급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 근데 정말 학교별로 정말 배우는 내용, 난이도 천차만별 다른데 공통적으로 공통점 하나를 찾자면 물리는 다 공통적으로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통합과학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겨울방학 동안 혹은 중학교 동안 물리 1이나 보통 화학을 제일 많이 하시죠. 혹은 생명과학 1을 한 바퀴 돌렸다, 두 바퀴 돌렸다 이렇게 선행하면 통합과학이야 뭐 쉽게 1등급 받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거예요. 2학년 내신을 준비하는 거고 1학년 내신 통합과학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이 상담하실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아이는 화학을 2번이나 했어요, 선생님. 근데 왜 통합과학 점수가 이런가요? 물2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나요? 왜냐하면 물화생지를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문과생들도 같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항상 수능형 킬러 문항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내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과서 구석구석에 굉장히 쉽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놓치기 쉬운 개념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물리 역학 문제여도 수능형 물리 1 문제와 통합과학 물리 역학식 통합과학식 문제가 좀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뭐 공식에 넣어가지고 엄청 복잡한 계산 문제를 잘 푸는 친구가 오히려 통합과학 물리 문제는 어떻게 풀지? 이렇게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될 때 실생활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풀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하면 우리가 보통 유전만 생각하시는데 통합과학에서는 막 생태학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작은 소소한 단원에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1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과학을 많이 알더라도 되게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처럼 쉬운 내용도 놓치지 않고 학교 선생님, 특히 학교 수업이 중요해요. 통합과학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뭘 강조하시는지를 잘 경청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 전공 과목이 뭐지? 뭘 강조하시지? 해서 단원에 따라서 힘을 뺄 땐 빼고 줄 때는 엄청 심화까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잘 해야 내신 등급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합과학을 꼼꼼하게 다 공부하면 될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12주, 14주 통합과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14주 안에 다 훑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 훑으면서 얕게 공부하면 사실 쉽게 증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짠 전략은 학교별로 대치동에 있는 학교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제 비중이 높은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12개를 뽑아서 그 중요한 단원 위주로 깊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좀 알겠어, 나 봤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화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업을 제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신 준비할 때는 거기에 살은 붙이고 뺄 건 빼면서 꼼꼼하게 구석구석 암기를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단원 위주로 기출 문제들을 쫙 분석을 해서 학교별로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비중 있게 나오는 그런 단원별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또 아이들이 또 선행이니까 조기 개강 한번 쭉 훑는 거지 뭐 해서 가볍게 훑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볍게 훑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내신 강의를 할 때 만난 친구들을 보면 분명히 한 바퀴 돌렸대요, 통합과학을. 근데 자기가 뭘 배우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파트를 정말 몇 개월, 1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화까지 학습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수업을 이제 쭉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 목표는 단순히 훑는다, 한번 본다, 프리뷰, 미리 보기가 아니에요. 정말 실전에서 나중에 1년 지나고 몇 개월 지나서 내가 내신 대비를 할 때
그 선생님한테 옛날에 그거 배웠었는데 그게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성적으로 직결되는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단원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풀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 단원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 단원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감각을 익히면서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조기 개강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의 수업 중에 구술 테스트거든요. 보통 이제 당장 눈앞에 닥친 시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긴장이 많이 풀어지고 의미 없이 듣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저희 설명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가 직접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서 저나 아니면 조교한테 이제 직접 설명해 보라고 하는 구술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얘가 대사 암기하듯이 외워서 읽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해를 했는지 선생님이, 강사가 직접 학생들한테 입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외우지 않을래야 외우지 않을 수 없게, 이해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그 중요 내용만큼은 그날에 와서 자기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보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12개 단원들 제가 주요 단원이라고 꼽은 것들이고요. 단원명보다는 요 학습 내용을 보시면 뭘 배우는구나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하시듯이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테스트, 그리고 요 특징은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실전 맛보기. 그 다음에 정말 개념 풀기가 아닌 원리 위주, 제 수업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C를 설명하기 위해서 A니까 B가 되고 B니까 C가 되고 이렇게 원리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좀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은 저의 진도 강의를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끼거든요. 정말 웃기는 건 1도 없어요. 저는 정말 수업만 합니다. 재미는 없어요. 개그는 못하는데 그 과학 자체 설명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 강의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구술 테스트 해서 1대1로 구술 테스트를 보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또 성취도가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클리닉까지, 1대1 클리닉까지 하고 가게 되면, 제 수업이 이제 매주 목요일 6시부터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클리닉까지 하고 나면 보통 이제 9시 40분, 45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을 듣는다면 아이들한테 9시에 끝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10시쯤 끝날 거야,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9시에 끝난다고 기대하면은 클리닉을 안 하고 막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료 예시 한번 실어봤어요. 저희 숙제 교재인데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보기들이 OX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을 제가 다 OX 문제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객관식으로 1, 2, 3, 4, 5를 찍다 보면 디귿은 아는데 기억은 몰라도 얼떨결에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숙제 교재는 OX 형태로 편집이 되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 역시 객관식이 아니라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다 보니까 하나라도 모르면 틀려요. 그래서 점수가 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술 테스트, 이렇게 그날 배운 내용의 용어, 기본 용어라든지 중요한 개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거를 다시 말로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잘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술 테스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음 날에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 동시에 이렇게 수업 결과, 무슨 내용 공부했고 숙제는 얼마나 했는지 어땠는지 이렇게 상담 내용을 문자로 발송드리고요. 테스트 결과 역시 문자로 드려요. 그러면 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모두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하려다 보니까 정말 빨리 끝났네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단순히 풀기 수업이 아닌 원리 이해 위주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난 문제만 맞추면 돼, 이런 친구들은 제 수업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 위주의 정말 명쾌한 개념 설명 자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수준 역시 제가 꼼꼼하게 그냥 어디서 문제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변형시키고 편집해서 퀄리티 높은 자료로 만족도를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훑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제가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아이들에게 그때 듣길 잘했다, 겨울방학 때 듣길 잘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내신 성적으로 직결되는 그런 강의를 제 경력을 살려서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 시험마다 뭐 1등급 학생들이 다수 배출이 됐는데, 제가 제일 이제 수강생이 많은 학교는 대원외고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대원외고에서 대원외고도 문과생들이긴 하지만 워낙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통합과학 시험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대치동으로 따지면 은광여고가 가장 어려운데, 여고 중에서 은광여고랑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수 1등급 학생들을 배출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모든 1등급 학생, 대원외고 1등급 학생 전원이 저의 수강생일 정도로, 그 정도로 내신의 1등급의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잘하는 학생들을 더 잘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통합과학 수업입니다. 해서 여러분 그 친구들, 자녀분들 맡겨주시면 정말 알차게 12주 동안 통합과학 가르쳐 드릴 거고요. 만족하실 만한 수업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